호박 고구마 호박 고구마. 랭아. 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우리에겐 어느 나라보다도 가깝지만 동시에 가장 멀게만 느껴지는 나라, 북한. 외국인들에겐 북한 또한 수많은 해외 여행지 중 하나일 뿐일 텐데요. 하지만 북한은 단순히 관광을 하러 가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나라라고 하죠. 지난 2014년 북한을 찾은 미국인 제프리 파울은 귀국을 앞두고 북한 당국에 체포되는 불상사를 겪었는데요. 그 이유는 그가 한 술집에 성경책을 두고 갔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워낙에 사상에 민감한 북한이기에 이를 중대한 적대 행위로 판단, 그를 체포하기에 이른 것이죠. 그 결과 제프리 파울은 무려 6개월 동안 억류되고 나서야 겨우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던 그와 달리 최악의 결말을 맞이한 관광객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겁도 없이 북한 여행 갔다가 황천길 간 관광객 탑 3에 대해 알아볼게요. 3위. 박왕자.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봉. 이런 시와 노래가 나올 만큼 아름답기로 유명한 금강산은 북한에 있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찾아갈 수 없었던 산이었죠. 지난 1998년 아름다운 금강산을 찾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었는데요. 그러나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08년에 벌어진 한 관광객의 죽음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금강산 방문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바로 박왕자 씨였죠. 사건이 일어난 7월 박왕자 씨는 중학교 동창들과 함께 금강산 관광을 떠났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친구들과 떠나는 여행에 들떠 있었던 박왕자 씨. 그러나 오랜만에 오른 여행길이라 그런지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 때문인지 그녀는 마지막 날 새벽 잠에서 일찍 깨고 말았고 시간을 때울 겸 해안가를 산책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친구들이 잠에서 깰 때까지도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고 그녀를 찾던 친구들은 충격적인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박왕자 씨가 지난 새벽 분경계 지역에 잘못 들어가 북한군의 충격을 맞아 사망했다는 것이었죠. 이에 대한 북한 측의 입장은 당당했습니다. 자신들은 그저 그녀가 경고에 불응한 채로 도주하길래 사살했을 뿐이라는 것이었죠. 그러나 군 경계 지역을 알리는 팻말이나 펜스가 제대로 쳐져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이후 진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북측의 발표가 수차례 번복되면서 그녀의 죽음에 대한 여러 의문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군사구역인 사건 현장을 조사하고 싶어도 북측에서 이를 허가해주지 않아 그녀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은 결국 흐지부지 끝나버렸다고 하죠. 물론 군사지역에 침입한 것은 큰 잘못이지만 관광지에서 경고 표시 하나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곳에 들어간 민간인이 이런 일을 당한다는 것은 너무 부당한 것 같네요. 2위. 에반 헌지커. 한국을 위해 첩보 활동을 하다 체포된 미국인으로 주목받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반 헌지커. 부모의 이혼 이후 술과 마약에 찌들기도 하고 개와 새우잡이 어선을 타기도 하며 이곳 저곳을 떠돌아다니는 자유로운 영혼이었는데요. 너무나 자유로웠던 나머지 뜬금없이 북한에서 간첩으로 발견되기에 이릅니다. 다행히도 석 달 만에 빌 리처드슨 하원 의원의 도움 아래 평양에서 나오게 되긴 했지만 에반 헌지커는 북한이 인도적으로 대우해줬다라는 말만 남긴 채 입을 다물어 버렸는데요. 미국인이라면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 여행을 갈 수도 있는 북한에 왜 말도 없이 입국했는지 어쩌다가 뜬금없이 간첩으로 잡혔는지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로 남았죠. 그러나 이내 입을 연 그의 인터뷰를 통해 자세한 전말이 공개되었는데요. 다사다난한 인생을 보낸 그를 달래준 기독교에 푹 빠진 그는 북한의 평화를 전하고 상호간의 용서를 이끌어내고 싶어 중국에서 압록강을 혼자 헤엄쳐서 북한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명감 하나만으로 도착한 북한의 한 마을에서 선교를 하던 그에게 군인들이 찾아와 체포되었다는 것이 미국인 간첩 사건의 전말이었는데요. 어찌되었든 그의 모험은 이래저래 성공적으로 끝났고 석방도 되었으니 해피엔딩으로 끝난 것 같았지만 석방된 지 약 한 달 후 그는 미국의 한 모텔에서 스스로 숨을 끊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가 북한에서 억류되었을 때 미국의 스파이라고 자백서를 쓸 만큼 강한 압박을 받아 우울증이 더욱 심해졌고 그로 인해 세상을 떠난 것 같다고 밝혔는데요. 법적인 문제로 어머니를 만날 수도 없던 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었죠. 혼자 강을 건널 정도로 의무감으로 가득했던 청년이 최악의 선택을 하게 만든 북한에서의 경험이 어떤 것이었을지 상상만으로도 끔찍하네요. 1위. 오토 원비어. 미국 명문대에 재학하며 창창한 앞길을 꿈꾸던 젊은 청년 오토 원비어. 그는 우연히 당신의 엄마가 가지 않길 바라는 여행지라는 이름의 관광 상품을 보게 됩니다. 중국의 관광회사에서 주최한 북한 여행 상품이었던 것인데요. 이에 호기심이 동한 오토 원비어는 3박 4일의 북한 여행을 떠났지만 그가 집으로 돌아온 것은 17개월 후였습니다. 그것도 식물인간이 된 채로 말이죠. 이게 어찌 된 영문일까요? 모든 사단은 그의 사소
사소한 욕심 때문에 벌어졌습니다. 북한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기념품을 챙기고 싶었던 오토 원비어. 그런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바로 호텔 벽에 걸려있던 북한의 선전 현수막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수막은 생각보다 무거웠고 원비어는 이를 챙기지 못한 채 현장을 벗어났는데요. 다른 나라였다면 진상 관광객의 해프닝으로 끝났을 만한 일이지만 북한은 달랐습니다. 북한에선 원비어를 국가전복 음모자로 판단, 귀국 비행기를 타려고 하던 그를 체포해버린 것이죠. 이에 그는 북한에 억류된 지 2개월 만에 열린 기자회견장에서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용서해달라고 호소했는데요. 하지만 북한은 그런 그에게 무려 노동교화형 15년이라는 엄청난 처벌을 선고해버리고 말았죠. 이후 원비어가 어떤 수감 생활을 했는지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원비어가 북한으로 떠난 지 17개월 만에 혼수 상태에 빠졌다는 소식만을 전해들었을 뿐이었죠. 그렇게 식물인간이 되고 나서야 가족에게 돌아온 원비어는 엿새 만에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물론 원비어가 절도를 시도한 것은 분명 잘못이지만 그것이 15년간 목숨이 위험할 정도의 일을 하는 처벌을 받을 만큼의 잘못은 아닌 것 같은데요. 최근까지도 원비어의 부모는 여러 법적 소송을 제기하며 이러한 북한의 불합리한 행태에 대해 알리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그 결과가 부디 원비어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해소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2018년 EBS에서 김정은을 세계 최연소 국가원수라고 소개하며 퍼즐을 제작해 논란이 된 적이 있었죠. 요즘 다양한 국제적 이벤트에 모습을 드러내며 우리에게 익숙해져가는 북한이지만 그러한 익숙함에 속은 사람들이 처했던 비참한 결말을 보면 절대 속아선 안 되겠죠?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